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선고가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기면서 선고 시점은 언젠지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4일에 내려진다고 오늘 오후에 헌재가 밝혔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평의가 당초 예상보다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승규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헌재가 그동안 재판과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결국 결과의 정당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탄핵을 불복한다는 등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예상되었죠. 네. 그런 면에서 또 국민들이 많이 거리를 나와서 이에 대한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네. 헌재가 뒤늦게나마 이런 절차적 흠결 등을 좀 평의 과정에서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측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국민들의 분노 이런 부분 등이 헌재의 어떤 여기 평이 또는 평결이 늦어지는데 영향을 끼쳤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한덕수 총리 선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 앞뒤가 어떻게 될까 막 여러 가지 관측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온 거 뭐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가 그 한덕수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대항이니까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데 그것을 국회가 절반 그 과반수를 이렇게 소출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됐고 그런 만큼 대행의 여러 가지 법적 지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네. 헌재가 그동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미뤄왔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 헌재 여러 가지 이념 편향성 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동안 평의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도 또 날짜가 잡힌 것을 보면 네. 헌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우선 한덕수 총리 판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판결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음 주가 네. 상당히 그 고비가 되겠네요. 분수령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월요일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목요일인가요? 26일이니까 26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예. 그러면은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마 27, 8일 뭐 그 8일 정도 다음 주에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예측이죠. 저희가 헌재에 지금 발표하지 않은 것 등을 어떻게 무슨 옆에 사이드로 들을 수 있는 통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그냥 예측해 보면 한덕수 총리가 주초에 하니까 주의 후반부에 뭐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요. 예상이 되는 거죠. 네네. 자, 근데 이제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뭐 조금 겹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국무회의에 같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총리의 어떤 그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선고가 나올지 뭐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무슨 뭐 그 겹치는 거 있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수준은 사실상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내용도 간단한 것이고요. 것이고요. 우리 변론도 하루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무슨 뭐 전초이다. 상당한 부분을 내포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평의 과정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 쟁점이 한덕수 총리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고 그 대통령께는 지금 뭐 제 큰 쟁점이 대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뭐 판결 결과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과대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재판 항소심 2심 선고 잡혀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이제 별개의 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의 싸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치권에선 이 두 재판 시간표를 연관시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은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랄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재판 지연 작전을 그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했고, 그런 면에서 법원이 이런 부분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저희들도 의구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실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꼭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일정이 윤 대통령의 그 탄핵 결과와 맞물려서 네. 그렇게 뭐 헌재가 또는 법원이 연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로서는 그 여권에서 야권에서 이 대응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네. 왜냐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지만 또 유력 대선 주자인데, 이번에 1심에서 지금 피선거권이 선거권이 박탈당할 그런 상황이고, 이번 2심에서도 그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그렇게 보면 야권에서는 대응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요. 네. 저희들로서는 2심에서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4월 대법원까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부를, 법원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 2심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황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 이렇게 저는 예측하죠. 자, 강승규 의원님, 지금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기각 이렇게 편말을 많이 들고 나왔었는데, 최근에 각하 이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만약에 실제 그렇다면 각하를 요구하고 각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헌재 그 탄핵 심리 과정에서 국회 네. 탄핵 소추 사유와 실제 나중에 그 국회가 또 그 소추 인단이 제 네. 의결 없이 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것은 굉장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만큼 본안 심리에 가기도 전에 이것은 각하가 맞다는 것이 심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어요. 네. 특히 이런 부분을 저희 측에서는, 변호인단은 심리가 중단됐어야 된다. 그래도 공개 변론이 이루어진 것은 각하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헌재가 이것을 심리 중단했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무슨 개정 헌법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증거 채택 문제. 내란죄에 대해서도 헌재가 내란죄를 수사 결과가 다 완벽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그 재판이 판결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형소법에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개 변론에서 내란죄, 국회 소추인단은 내란죄를 철회하고, 네. 헌재는 또 내란죄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해서 공개 변론에서 이것들 부분적으로 인용도 하고 공개 변론에서 그것 등을 채택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이런 부분 등은 결국은 절차적 흠결로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많은 우리 보수계 법조인들의 해석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인용 기각과는 달리 각하는,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 쪽에서 다시 이제 탄핵 소추부터 해가지고 추진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본인들의 절차적 흠결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서. 근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떤 그것이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국회의 탄핵 소추부터 다시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죠. 그러면 지난번에 국회 탄핵 소추가 108만 명의 국민의힘에서 상당 부분 의원 등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동의할 때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내란죄. 그래서 많은 부하 직원들이 내란죄로 구속이 되고 있었고, 또 민주당은 내란죄라는 선동을 아주 그 증언 등을 막 유튜브 등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기획과 공작에 의해서 홍장원 내무라든지 또는 곽중근 사령관 등의 증언 등이 조작 또는 어떤 협박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만큼,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다시 의결한다면 달라진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각하가 돼서 다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 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자, 야권에선 이제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계엄의 내용적 측면을 한번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그 계엄 선포 요건과 포고령 등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그 헌법에서 보장된 비상계엄 조치의 범위가 예. 정말 그 이번에 그 포고령이나 이런 부분 등이 벗어나느냐. 그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심대하냐라는 부분 등이 헌재가 제대로 심리를 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헌재가 국회의 내란죄를 처리한 것을 가지고 그 조서 내용을 공개적으로 활용했다가 또 뭐 소추안과 그 국회에서 소추안에서 뺀 것 등을 혼재해서 사용하다가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예. 실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12.12 비상계엄에 대한 담화를 통해서도 원인을 밝혔지만 네. 그 국회 대통령의 그 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9차례 탄핵권 남발이라든지 입법 관련 정부 예산권 파기됐다든지 이런 국헌문란 야당의 국헌문란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었던지 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특히 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 그 계엄에서 그 선관위를 가서 이제 서버를 조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 등이 왜 그랬느냐. 결국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투표 수를 한번 좀 조사해보자 하는 것도 헌재가 2번이나 기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조치 그리고 그것이 우연적이고 위법적이려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 그 네. 범위를 심각했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민주당의 어떤 그 의회 독재 상황 등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을 따져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아까 뭐 29차례 뭐 계엄 탄핵 줄탄핵 이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지난번에 감사원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라든지 8대 0으로 다 기각이 나왔는데 네. 한덕수 총리마저 기각이 나오면 그게 대통령이 어쨌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헌재 영향을 미친다고 뭐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이 네. 결국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라는 것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 자체도 국헌문란이라고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29번 국회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탄핵할 수 있는 것도 국회 권한이지만 그것을 권한을 이런 부분이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 네. 그것을 남발했다 하는 부분들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의 원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판단에 저는 근거가 됐을 거다고 그리고 헌재가 그 부분도 따져봤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의회에 국회에 군인을 보낸 것은 포고령 기존의 의회에 대한 비상계엄 조치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연적이고 위법적인 거다라고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이 네. 원인이 되겠느냐. 그게 하나의 그럼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의 범위가 너무 그걸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은 사법의 잣대로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가 그런 원인을 제한 거에 대해서는 그저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따져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네네. 자, 여야는 각각 상대방을 향해 이제 곧 나올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강승규 의원님께서는 승복을 결정할 주체는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는데 탄핵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적 하자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야당이든지 그것도 그거에 대응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리에서 많이 거리에 광장에서 국민들이 저항권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어찌됐든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됐으니
대통령이 그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따르라라고 한다면, 물론 단심제이고 우리나라가 그 법치국가이고 삼권 분립이 있어서 그런 명확한 부분이 때문에 그 선거 결과를 승복해야 되는 거겠지요. 네. 그러나 그것이 그럴 때 국민들이 그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분개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여당이 이거 승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국민이 따르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지요.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약간의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려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어차피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뽑힌 대표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면은 국민들이 안 따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헌재 재판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재판이 내려져야, 결과가 나와야 된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김상욱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검과 탄핵 소추안 표결 등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고 지금도 탄핵 인용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승기 의원님은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사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보수당인데요. 또 안보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보수도 있을 거고, 또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보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다양한 스펙트럼이죠. 그러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체성을 의심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되면 단식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김상욱 의원의 정체성이 과연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인지, 그게 다양성인지 아니면 정체성이 다른 사람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후자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지도 않고, 그런 행동이 당론을도 몇 차례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던 거죠.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이 이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은 강력히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폭식 협박이다.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수사받다가 숨진 걸 감안하면 섬뜩하다. 내란 선동이다. 개딸총 동원령이다. 테러 조장이다. 원색적 비난 나왔습니다. 자, 강승기 의원님은 몸조심하라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려는 본인의 그동안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보여지자 초조하다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여러 표현도 있던데 거리 낭인 같은 행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명백한 내란 선동이자 테러 조장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테러 조장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 누구나 체포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국민 지금 현행범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체포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가라는 그런 명령 아닐까요? 네네. 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계속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일각의 관측에 의하면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단지 이제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어떤 탄핵 심판 선고와 좀 연동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 개시하겠다, 절차화 시기는 좀 더 협의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0번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승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명백한 탄핵 협박 정치이고요. 탄핵 결의해놓고 시기는 또 그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또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반향 등을 겁내니까 또 실제 탄핵은 들어갈지는 저도 미지수라고 보고요. 탄핵 정치, 협박 정치에 아주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대행을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해서 또 대행의 대행까지 나올지 여부는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또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것은 기각 또는 각하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탄핵 정치를 얼마까지 더 이어갔을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두고 여야가 막 공방을 벌였었는데 이제 뭐 그 연구소 보안 문제가 원인이다 이런 걸로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이는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외정책 기조 문제 삼은 반면에 야당은 이 문제 핵심이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추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프레임에 대가인 그 민주당이 아주 원자력 문제, 네. 한미 동맹을 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이용하려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많은 조셉 이온 베리대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적 문제, 간단한 문제 등이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이 얘기했처럼 대통령의 비상기업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기업 조치 외에 탄핵 정국에서 나온 민주당이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등을 문제 삼아서 탄핵 사유를 꼽은 뭐 이런 부분 등이 네. 문제를 더 삼았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됐다면. 네. 특히 그 에너지부 기술 유출 사건이 23년 10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발생했고 민간 네. 국가 지정은 24년 12월부터 21년 사이에 이뤄졌는데 이 에너지부의 기술 유출 사건 이런 부분 등이 원자력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협력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아주 그렇게 또 다른 프레임을 걸었었는데 실제는 올해 1월 같은 경우 한손이나 미 웨스팅하우스가 네. 그 원자력 문제의 분쟁을 완전 타결짓고 글로벌 산업에서 협력을 네. 하기로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민주당의 그 한미 동맹을 어떤 기회가 오든지 훼손하고 그것을 뒤집어 쓰려는 어떤 그런 프레임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네. 자, 지금 그 여권의 잠룡들이 만약에 그 뭐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불가피한 행보라고 보세요.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어떤 지지자든 누군가가 어떤 자기의 표를 결정을 할 때는 가슴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네. 무슨 탄핵이 되어서 2달 내 선거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여서 한다고 그럴 때 실제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그런 후보에게 네. 마음을 주겠습니까? 가슴을 열겠습니까? 표심 잡기 행보가 아니라 표심을 흐트러뜨리는 행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움직이는 후보들이 정치를 참 모른다. 저보다도 훨씬 더 정치를 많이 오래 한 분일 텐데 참 정치를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정해지면 윤 대통령은 헌재 가십니까? 제가 단언하기는 없지만 대통령께서 예. 그 판결하는 날은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렇게 예상하시고요. 그전에는 가서 본인께서 변론을 충분히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신 거고. 공개 변론 등에 참여를 하셨지만 네. 아마 판결날은 그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이잖아요. 대통령이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의 이제 국정 혼란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마무리돼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그 비상계엄 조치와 탄핵정으로 이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미래에 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나라 지금 낡은 헌법체제 80년 낡은 체제를 바꾸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좀 해서 대시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 새로운 앙샵 내진 구체제를 좀 이제는 탈피해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